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2017년도 편입 준비를 위해서 편입 수학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하면 저는 강남 단과전문관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한아름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제 매월 해설 강의와 뭐 그 이후에 많은 강의들을 통해서 수학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만나보게 될 거고요.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편입 수학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반 수능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2017년도 편입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이 올해 어떠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여러분 공부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듣다가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싶은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은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오프라인에서 어떤 강의를 지금 3월부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건지, 혹은 1월부터 어떻게 가는 건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입 수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수능하고 좀 다른 부분이 편입인 건데, 편입은 여러분이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게 된다면 대학교 3학년으로 입학을 하게 돼요. 그럼 학교 측에서 원하는 거는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배워야 되는 선수 과목들에 대해서 공부를 잘 하고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1, 2학년 때 학습해야 되는 과목들에 대해서 그거를 필기시험을 통해서 시험을 보고 여러분을 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가장 먼저 여러분이 시험을 봐야 되는 거는 첫 번째 미적분학이에요. 자, 이게 실제 대학에서 대부분 학교에서 많이 보는 책 중에 하나거든요. 이 페이지로 따지면 페이지가 약 한 1100페이지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공부하게 될 거고요. 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외에 선형대수라는 과목도 있고 그 이외에 공학수학이라는 과목도 있습니다. 크게는 이런 책이 되는 거죠. 이것 또한 두께가 공학수학 같은 경우도 2권이 되거든요. 1, 2 해서 2권 정도 되는 거고, 이것도 각 과목은 한 100페이지, 10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한 800페이지 가까이 한 권당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 정도의 비율인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책을 사서 공부하세요라고 하면은 여러분 항상 앞에만 보고 공부를 잘 안 하게 돼요. 책이 너무 두껍다 보니까 어디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도 사실 잘 감이 안 올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 교재를 다 작성을 할 때는 이 책의 근간을 가지고 수업 교재를 작성하고 있고요. 그럼 여러분이 편하게 내가 어디부터 차근차근 공부해야겠다라고 그 커리대로 따라오시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미적분학은 어떻게 여러분 구성되어 있냐면요.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과목이 미적분학입니다. 그걸 1년에 걸쳐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미적분 1, 미적분 2 이렇게 지금 1, 2로 대부분 대학교에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이걸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미적분 1을 미분과 적분과 급수, 미적분 2라는 과목을 다변수 미적분학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렇게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게 베이스가 되면 공학수학은 크게 문제가 없이 그냥 너무 쉬운 과목이 돼버릴 거예요. 그리고 선형대수라는 과목은 대부분 컴퓨터 공학이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쓰이는데요. 여러분 행렬 들어보셨죠? 그 연립방정식 들어보셨죠? 그래서 선형대수라는 과목은 말은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연립방정식의 해를 찾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학수학 같은 경우도 크게 2가지로 구별이 돼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이제 편입을 관심 갖다가 이것저것 찾아보면은 중앙대학교 입시요강 같은 거 보게 될 거예요. 중앙대학교에서 입시요강이 공학수학 100%로 출제됩니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랬을 때 여기에 해당한 이 내용들만 출제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공학수학에 대한 목차를 보게 되면 기본적인 미적분과 다변수 미적분학, 선형대수의 모든 내용들이 다 한 권에 2권에 집합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학수학만 100% 출제한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전 과목이 다 나온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부분만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차피 공학수학에 있는 미적분학에는 없지만 공학수학에 있는 내용들이 미분 방정식, 라플라스 변환, 필요의 급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학수학 1, 공학수학 2 이렇게 해서 분리시켜서 또 수업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자, 우리는 편입 시험 자체라는 거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내용을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대학 1, 2학년 때 배워야 되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시험을 볼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은 바로 3학년으로 입학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2017년도 대비해서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우리가 방금 봤던 그 책을 선생님이 좀 더 세분화시켰다 말씀드렸죠. 기본 개념 이론부터는 기초수학, 미분학,
미적분학, 그리고 선형대수, 다변수, 미적분, 공학수학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마지막 파이널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럼 여러분 먼저 여기서 이 기초수학에 대한 건요. 사실 미분학, 적분학, 미적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방정식의 해를 찾는 거예요. 기본적인 다항방정식, 다항함수들에 대한 해를 찾고 그거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 내용들,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 분명히 들어갑니다.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진 않아요. 하지만 고등학교 때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 인수분해하고 방정식의 해를 찾고 뭐 근해공식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다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근데 뭐 군대 갔다 오거나 학은 수학을 너무 오랫동안 안 했어. 그러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도 사실 가물가물하고 들으면 알지만 막상 보면은 아 이거 어떻게 풀었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기초수학이라는 과목을 했고요. 기초미적분학은 또 뭐냐면요. 사실 수학을 해야 되지만 수학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미적분학 고등학교 때 별로 안 좋은 기억이 있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인문계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부담감을 덜기 위해서 기초 미적분이라는 수업을 먼저 하나 오픈을 했었어요. 그 내용은 뭐 미분, 적분을 구성 자체가 미분법을 배우고 적분법을 배우고 미분의 기하학적 의미, 미분 응용, 적분의 기하학적 의미, 적분의 응용 이런 부분들을 배우는데 그 내용들을 다 하기 전에 기초 미적분학은 그래 그럼 워밍업으로 미분법, 적분법은 어떻게 생겨 있는지 먼저 미적분을 하기 위한 워밍업으로 기초 미적분을 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수업, 기초 미적분을 듣고 미분 수업이나 적분 수업을 듣게 되면 훨씬 더 부담감 없이 수업에 임하실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 난 수학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 나는 미적분 바로 들어도 될 것 같아. 그럼 굳이 기초 미적분 듣지 않아도 됩니다. 기초 미적분학은 미분과 적분에 모두 다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듣지 않고 바로 가셔도 괜찮고요. 만약 기초 미적분을 들었다면 미분, 적분 수업을 들을 때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강의를 들으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훨씬 복습하는 느낌이 되겠죠. 그리고 선형대수란 과목. 미적분학과 다변수 미적분학 사이에 선형대수란 과목이 있어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 이제 이 커리큘럼을 따라오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복습이에요. 특히 인강학생들이 매일매일 강의를 듣는데 급급해서 진도 나가고 이렇게 완강해야지라는 거기에 목적을 두다 보면 복습하는데 소홀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과목이 끝나고 다른 과목을 수업 듣다 보면 그 전에 끝났던 과목들에 대해서 잊혀지고 기억이 안 나고 까먹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반드시 그래서 복습하는 계획을 굉장히 잘 짜셔야 돼요. 수업을 듣는 거에 의의를 두고 그 여러분께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수업 시간을 통해서 선생님 복습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 다변수 미적분학은요. 미적분학이 되면 사실 다변수를 바로 넘어가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 선형대수라는 과목을 중간에 넣음으로써 선형대수라는 과목을 공부하면서 미적분학을 계속 반복적으로 복습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미적분학이 복습이 되고 다변수 미적분학을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다변수 미적분학이 편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적분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공학수학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미분법, 적분법만 돼 있으면 공학수학을 바로 넘어가도 괜찮아요. 뭐 다변수 미적이나 선형대수와 크게 연관성이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공학수학이기 때문에 뭐 미분, 적분하고 바로 공학수학 점프해도 되겠다. 이 강의를 듣는 학생 중에 편입 이외에 뭐 학교 공부를 따라가기 위해서 듣는 학생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파이널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하는 특강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들 마지막 최종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파이널을 듣기 전에 혹은 기출을 듣기 전에 내가 지금 미분부터 공수까지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총정리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는 핵심 유형들만 가지고 총정리를 하는 유형별 총정리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자 적어도 여러분이 시험을 보려면 그 해당 학교에 대한 기출 문제는 3개년 정도는 풀어보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성균관대 시험을 본다고 해서 한양대 시험을 보지 않겠다? 그러진 않아요. 물론 여러분 성균관대 시험을 본다면 한양대 그 이외의 대학들에 대한 기출 문제는 다 풀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 이유는 중요한 거는 이 학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학교 다른 학교도 다 중요하게 여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약간 반복적으로 혹은 겹치는 문제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학교들만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그와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있는 그 이외 다른 학교들도 같이 시험을 뭐 작년도 시험이든 3개년 시험 정도는 풀어보고 들어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최신 기출이라는 게 적어도 한 3개년 정도의 기출은 여러분 충분히 풀어보고 들어가시는 게 맞고요. 자, 이 커리큘럼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요. 뭐 편입수학을 강의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죠. 종합반 선생님들도 계시고 단과서 여러분 계시는데 제가 커리큘럼 약간 특징을 말씀드리자면요.
첫 번째는 이 급수라는 단원이에요. 급수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포괄적이거든요. 이 급수가 저는 미분학에서 테일러 급수, 맥클로린 급수라는 이 두 가지 급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또 적분과 급수라는 단어에서 이 급수에 대해서는요. 이 급수가 우리가 미분에서 배웠던 테일러 급수, 맥클로린 급수가 함께 조인이 돼서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단원이 될 겁니다. 많은 그 이외에 학원별로 좀 다르긴 하겠지만 급수를 마지막 11월이나 10월 달에 배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혹은 9월에 배우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단점은요. 너무 늦게 배우려면 이 부분이 너무 시험에 많이 나오고 중요한데 자꾸 밀려서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져서 공부를 깊이 있게 못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초반에 미적분 하면서 급수를 정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복습해야 되는 부분이 그 중에 하나가 급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아마 여러분 초반에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미적분 하면서 보게 될 거고요. 저 급수가 수렴하니 발산하니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돼? 그렇다면 그걸 응용해서 무한급수의 합은 어떻게 되니? 이런 문제들이 주로 많이 출제가 돼요. 급수는 안 나오는, 출제가 되지 않는 학교가 없을 정도로 많이 출제가 돼요. 예를 들면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미적분학에서 3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그 3문제가 전부 다 급수 문제였을 정도로 급수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여기셔야 됩니다. 그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두 번째는 선형 변환이에요. 말이 어렵죠. 서형대수도 났었는데 선형 변환 말이 어렵죠. 자, 일단 선형 변환을 두 글자로 해석하면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굉장히 낯설 단원인데요. 단언컨대 이 파트 어느 누구보다 여러분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형 변환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원들, 이 세 단원 중에 또 하나 선적분, 면적분이에요. 이 선적분, 면적분은요. 우리 아까 봤던 그 두꺼운 책 중에 미적분학 기억나시죠? 그 미적분학에 들어가 있는 단원이면서 마찬가지 공학수학에도 들어가는 단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학수학, 미분방정식이라든지 라플라스 변환이 출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선적분, 면적분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 이외의 학교들, 숙명여대, 이화여대, 그 이외에 건국대, 아주대, 그 학교들 모두 다 공학수학은 출제가 되지 않지만 여기서 말하는 선적분은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 단원은 다변수 미적분학을 배우면서 같이 보게 될 거고요. 이 세 단원, 특히 여러분이 시험을 보게 된다면 시험에서 굉장히 변별력 있는 단원으로 여러분에게 여겨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내가 좀 늦게 시작했어. 3월부터 시작한 학생들도 있고 혹은 5월부터 시작하거나 혹은 7월부터 시작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는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기초부터 들어야 될까요? 미분부터 들어야 될까요?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럼 어떤 커리큘럼을 따라가야 될까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거든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늦게 시작했다면 만약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2차 방정식, 그리고 인수분해, 그리고 그 이외에 판별식들을 내가 이해하고 있다. 그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 일단 기초수학, 기초미적분 스킵하고 미분부터 바로 시작하시면 돼요. 미분, 적분. 그럼 이 순서를 어떻게 따라가야죠? 기왕이면 어차피 내가 시작을 했다면 미분, 적분 이 순서, 선형대수, 다변수 이 순서대로 따라오는 게 가장 효율적일 거예요. 이 과목 저 과목 내가 같이 듣겠다. 그러게 너무 분량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미분하고 선형대수가 관련성이 없으니까 내가 미분하고 선대를 같이 듣겠다. 그러기에는 복습량이 너무 많아집니다. 오히려 미분, 적분을 듣고 그 다음 다변수로 넘어가기 전 선대를 한번 정리하는 과정, 이 과정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늦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앞에 기초수학을 제외한 이 순서 이대로 따라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만약에 너무 시간이 없다면 이 밑에 있는 문제풀이 단원들에 대해까지 꼭 필수사항은 아니에요. 이 문제풀이 단원들은 미적분, 선형대수, 다변수 문제풀이든요. 어차피 최신 기출들로 여러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이 없다면 이론, 기본 개념 완성들만 먼저 한 다음에 유형별 총정리라든지 기출문제를 통해서 문제풀이를 많이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가 1년 동안 커리큘럼 이 내용들을 배울 거고요. 그럼 이 내용들을 언제 어떤 시기에 학원에서 수업을 하는지, 그리고 언제 이 과목들이 여러분 인강을 통해서 본 학생들은 언제 업로드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먼저 이 노란색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은 그 시기에 촬영을 해서 바로 업로드가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흰색 글씨는요, 촬영이 되지 않는 시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1월달, 2월달에는 미적분과 기초수학이 같이 병행이 돼요. 그리고 미적분,
일단 1월에 미분을 시작하는 학생들, 작년 같은 경우는 미분 수업을 3월에 시작했거든요. 올해는 1월부터 바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월에 바로 시작을 하고요. 서영대수 듣고 5월 달에 다변수 미적분학까지 듣게 되면은 우리가 서울 소재 대학들에서 한 20개 대학들에서 출제가 된다면 대부분 학교들은 공수를 제외한 다변수까지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공학수학이 출제가 되는 학교들은 대부분 상위권 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변별력이 있을 거고 그 이외의 대학들은 공학수학이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그 문제는 굉장히 난이도가 낮습니다. 그렇다면 다변수 미적분학에서 이 부분까지 대부분의 편입에 대한 내용은 끝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다변수 미적 상반기에 지금 어느 정도 한 3분의 2에 해당한 혹은 4분의 3에 해당하는 내용이 모두 끝나게 됐고요. 7, 8월 달에는 중위권 기출을 대학이 들어갈 거예요. 공학수학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뭐 건국대, 아주대, 뭐 숙명여대 이런 대학들의 기출을 풀어보면서 내가 미분, 적분, 선형대수, 다변수가 얼마나 잘 복습이 되어 있고 그것들이 얼마나 내가 잘 적용할 수 있는지 실제 시험에 잘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훈련을 먼저 할 거예요. 그랬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해 여러분 점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9월에 되면 공학수학 1과 2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공학수학 2 같은 경우는 공대를 위해서 수업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앙대 공대, 홍대 공대 이 정도면 여러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10월이 되면 모든 커리큘럼이 끝날 거고요. 자, 11월 달에는 상위권 대학 기출들, 먼저 중위권 대학 기출들을 풀었다면 이제 상위권 대학 기출들 모든 커리큘럼이 끝난 상태에서 성균관대, 중대, 한양대, 서강대 기출을 이때 11월 달 모든 내용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12월 마지막 파이널을 진도를 다 마치게 되는 거고요. 이게 1월 달부터 12월까지 커리큘럼을 진행한 내용인 거고요. 만약에 1월부터 기초수학을 들었던 학생들은 기초수학, 기초미적분, 그럼 3월에 미분이 시작되겠죠. 그래서 이미 미분이 1월 달에 촬영이 돼서 3월에 미분 촬영 따로 하지 않고 바로 현강 수업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럼 3월에 내가 미분을 시작한 학생들, 그럼 4월, 그리고 5월 달 바로 다변수로 합류가 될 겁니다.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서영대수를 현강으로 듣고 싶은데 현강 들을 수 없다면 아마 3월 달 대부분의 학생들은 미분하고 서영대수를 같이 병행하는 커리큘럼을 가져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다변수 미적분학이 있고요. 또 현강에서는 미적분 문제풀이가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 이유는요. 아마 여러분 작년 커리큘럼하고 조금은 변화가 있을 거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 미적분 문제풀이 같은 경우를 적분이 끝나고 바로 했을 때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문제 레벨이 조금 더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영대수를 하는 2달이나 혹은 그 동안에 내가 미적분에 대한 복습이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풀이를 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변수 미적분을 하면서 내가 계속 미적 복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기 위해서 미적분 문제풀이가 5월 달에 시작이 될 거고요. 자, 그 이외에 그럼 중위권 기출이 끝나고 좀 더 어려운 다변수 미적분 문제풀이가 10월 달 공학수학이 진행되면서 같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공수2를 듣지 않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난 중대 공대, 중대 공대는 나의 목표가 아니야. 뭐 다른 학교를 보겠다 하는 학생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 공수2를 듣지 않는 학생들이 이 시간을 내가 다시 한번 효율성을 쓰기 위해서 유형별 총정리를 통해서 전반적인 정리를 하고 상위권 기출을 들어가고 파이널로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선생님이 올해 2017년도 대비해서 올해 강의 계획을 이렇게 지금 설계를 해봤는데요. 학생들의 평가는 이제 올해 현재 합격자 발표가 나오고 있거든요. 합격자들은 선생님 이 커리큘럼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중위권 기출이 7, 8월에 있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 좀 더 높은 합격을 위해서 이렇게 커리큘럼 짰고요.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딱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복습. 특히 인강 듣는 학생들, 인강 듣다가 현강 왔을 때 학생들이 굉장히 진도 나가는 거에 많이 급급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물론 진도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진도를 나가면서 앞에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잘 복습을 하고 있고 내가 잘 잊혀지지 않게끔 누적 복습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 강조해 드려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지금 뒤처지지 않게 매번 복습을 하셔야 되고 그거에 대한 점검은 매월 보시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같이 점검을 하시고요. 2번째는요.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공부를 하다 보면 분명 어려운 단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단원들은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 강의를 듣는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단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견디셔야 돼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지 반복적으로 보면 괜찮을 거야
견디셔야 되고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 스스로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마인드를 잘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좀 힘들더라도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합격이란 좋은 결과물이 있을 거야. 라는 걸 통해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을 잘 다지시는 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당부 드리고요. 그 이외에 뭐 학습법이라든지 과목별 특징들은 매번 과목들에 대한 OT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거고요. 자, 오늘 이 커리큘럼 영상 보면서 여러분이 1년 동안 어떤 계획을 짜셔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잘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가볍게 커리큘럼 설명해 드렸고요. 저는 또 수업 시간을 통해 여러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